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노새 두 마리 마지막 수업을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4차시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이 좀 많았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크게 4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패들렛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주고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질문의 내용에 맞는 선생님 응답을 해줄 건데요.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게시한 대로 구글 설문지에 한번 친구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거기 설문지에는 11개의 질문, 각 반에 1개씩 해서 11개입니다. 11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셨나요? 꼭 다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친구들의 질문에 답을 써보라는 선생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고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성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한번 선생님 찾아볼게요. 자, 그럼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자, 지금 3학년 1반 거부터인데요. 3학년 1반, 3학년 5반, 그리고 3학년 9반의 질문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 질문 중에 각 반에 여기 이제 2개씩만 좀 찾아볼게요. 쭉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면 자, 여기서 멈추고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성인 학생이 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연탄을 만지기 싫어서 주인공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일단 이 작품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옮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좀 섭섭했겠죠? 그쵸? 물론 주인공의 심리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면 주인공은 어쨌든 좀 더 성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모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이번엔 김예찬 학생이 한 질문인데요.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까마귀 새끼라고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했죠. 자, 이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친구를 놀려도 그냥 반응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부모님 직업과 어울리는 별명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견주어도 모자라거나 더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선생님 학교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갖고 놀리면 요즘 얘기하면 패드립이죠. 요즘엔 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쨌든 1970년대라는 예전 상황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내려갈게요. 3학년 5반 김민지 학생이 한 질문입니다. 내가 노새가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질문했죠. 자, 그 84쪽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정성스럽게 노새를 껌정 같은 걸 닦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노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했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동물인 노새와 사람인 주인공 간의 교감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학년 5반 차유근 학생이 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노새다라고 말한 부분 있었죠. 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102쪽에 나오는데요. 그래,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오죠. 보면은 아버지가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노새야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랬을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그 절망감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하는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그 해결을 못하니까 회피하는 심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죠. 가족을 계속 부양해야 됩니다. 그 부양의 책임으로서 벗어나기 없기 때문에 어쨌든 노쇠가 없었지만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쇠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될 경우 혹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내가 그렇지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시민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3학년 9반 학생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유수민 학생이 한 질문인데요. 시대가 변했음에도 아버지가 말과 노쇠를 부리는 일에 고집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된 1970년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쨌든 시대가 빨리 변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변화에 빨리 따라잡아야 그래야 뭐 밥벌이 타고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변화에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 변화에서 점점 소외되기도 하죠. 흔히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하는데도요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적응을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적응 못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죠. 선생님 생각이지만 이 아버지도 비난하기에는 뭔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라면 그 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1970년대 산업화의 이 상황, 도시화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막다른 길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죠. 뒤에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좀 이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태은효 학생이 한 질문. 주인공은 왜 아버지가 나갈 때 또 한 마리의 노새가 나간다 라고 했을까요? 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아버지가 경찰이 왔다 갔다 얘기 들고 집을 나가는 순간에 어린 아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나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나 노새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 힘들고 고단한 순간이 노새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삶의 힘든 순간, 막다른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노새와 똑같은 모습의 아버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정도 답이 되나요? 이제 좀 다음 패들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넘깁니다. 이제 3학년 11반과 3학년 7반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3학년 3반 학생들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11반 한다연 학생의 질문입니다. 볼까요? 아버지의 여태까지 직업은 모두 무엇과 관련된 직업이었을까요? 자, 여기 힌트를 찾는다면 아버지는 말을 키우다가 노새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말을 키웠는데 요즘에 말 키우는 것과 다르죠. 이거 운송수단으로 키웠을 거고 노새도 연탄을 나는데 쓰였죠. 아마 말을 키웠으면 마부라고 했을 거고요. 노새도 같은 일을 했으니까 아마 운송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동물을 키우는데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런 거를 잘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3학년 3반 최승빈 학생의 질문입니다. 만약 노새를 끝까지 찾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연탄을 옵니까? 노새가 끝까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찾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탄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막막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자동차를 새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노새보다 훨씬 비쌀 거니까 아마 더 이상 방법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분들이 아버지였다면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이 작품을 잘 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학년 7반 황희찬 학생의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좀 생각이 더 필요한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더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여러분들이 작가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더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노새를 찾았다. 노새를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노새를 못 찾았다. 노새를 찾는 것보다 피해가 더 크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노새를 못 찾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3학년 10반과 3학년 6반, 3학년 2반 학생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먼저 박태현 학생의 질문 볼까요? 내가 주인공의 아버지였다면 노새를 어떻게 했을까? 자, 이거는 주인공의 아버지였다면 결론은 결국엔 노새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키웠을까? 이걸 물어보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아버지였다면 노새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노새를 잘 키워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가만히 보면 했던 일 중에 좀 몇 가지 잘못들이 있었죠. 뭐 실수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노새를 뭐 잘 먹이는 건 당연하겠고요. 짐을 넣을 때, 짐을 실을 때 욕심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짐을 나누다 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라면은 아마 노새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평소에 노새에 대해서 좀 배려를 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뒤늦은 후회이긴 한데요. 후회가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하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3학년 10반 유한 학생의 질문. 내가 만약 노새라면 주인공의 아버지를 어떤 존재를 여기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질문의 반대죠. 맞죠? 조금 전에 질문은 아버지였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노새라면 주인공의 아버지 어떻게 여겼을까요? 노새를 너무 힘들게 만들죠? 노새를 많이 부려먹잖아요. 맞죠? 그 노새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는 어떻게 봅니까? 위협적인 존재? 그건 좀 심하겠고, 노새를 힘들게 하는 존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노새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학년 6반 김채은 학생의 질문. 내가 만약 노새를 괴롭히는 구동네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질문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는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주인공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자기 애완동물이 와가지고 콧장들 이렇게 때린다든가, 그렇죠? 엉덩이 톡톡 찬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동물학대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당시의 주인공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노새가 또 자랑스러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3학년 2반 김린 학생 질문이 좀 긴데요. 보겠습니다. 이야기 중 새 동네와 구동네가 노새를 대하는 차이가 다른데 왜 그랬을까? 과연 빈부의 격차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진다고 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삶이 여유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동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3학년 2반 남서원 학생의 질문 보겠습니다. 문화주택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문화주택이라는 건 1970년대 주택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의 완벽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판잣집, 시골에 농촌에서는 초가집 이런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컸고요. 보기에도 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개선 사업을 1970년대, 사실 60년대부터죠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이제 들어선 건물이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을 딴 건물이 나오게 됐던 거죠. 일종의 뭡니까? 잘 사는 집 혹은 잘 사는 동네의 상징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세 반에 다시 질문을 해봤고요. 다음 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반과 8반 학생들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4반 이하나 학생의 질문인데요. 이하나 학생은 좀 담임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목소리를 좀 실어달라고 했는데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연탄을 배달하던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들어보셨나요?
주인공이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연탄을 배달하던 아버지 계속 따라하던 이유 무엇일까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죠, 주인공? 별로 할 일은 없었죠. 연탄 나눌 때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뭐하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성숙했죠,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 자체 선생님들께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3학년 8반 학생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새가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질문이 좀 간단하면서도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냈는데요.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노새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 그래도 많이 올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못 올라간 이유. 첫 번째, 너무 많이 실었죠, 짐을. 맞죠? 연탄 400장을 실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그 정도의 짐을 실었음에도 그날 못 올라간 이유는 겨울이었고요. 산 얼음이 낀 언덕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요. 맞죠? 이럴 때 뭐 응급처치로 수레에다가 돌을 띄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돌도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노새가 올라가기 힘든, 그리고 노새도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는 왜 이 작품의 이름을 노새 두 마리라고 지었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내용 설명하면서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도 한번 더 했었는데요. 답할 수 있죠? 노새 한 마리가 아니라 노새 두 마리가 얘기한 이유. 노새와 아버지는 똑같죠? 뭐가 똑같죠? 도시와 산업화에서 뒤처진 소외된 존재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새 두 마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더 던지면서 끝내려고요. 사실 이건 국어 질문이 아니라 과학 시간에 해야 될 질문인데요. 이걸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너무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새가 후손을 못 찾는다 그랬죠. 못 만든다 그랬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줄게요. 말은 유전자가 64개입니다. 짝수죠. 그 다음 당나귀는 유전자가 62개입니다. 짝수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노새가 되죠? 왜 노새는 유전자가 몇 개이고요? 후손을 낳을 수 없을까요? 과학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염색체 배운다고 들었는데 아마 좋은 질문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을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응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04쪽의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입니다.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했고요. 전체 줄거리를 같이 파악해보자고 했습니다. 노새가 달아나기 전과 노새가 달아난 후로 지금 위아래로 나눴죠. 노새가 달아나기 전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구동네 옆에 새 동네가 생겼죠. 두 번째, 아버지는 노새 마차를 끌고 무엇을 배달하러 다니죠? 네, 연탄입니다. 연탄을 배달하러 다녔고요. 세 번째, 구동네 사람들과 달리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어떻게 했죠? 신기해하고요, 귀여워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중심 사건이 일어나죠. 연탄 배달하던 중에 노새가 달아납니다. 자, 노새가 달아난 다음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나와 아버지는 온종일 뭘 찾아 헤맵니까? 노새를 찾아 헤맵니다. 두 번째, 나는 노새가 거리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꿈을 꾸죠. 노새가 질주하는 꿈꾸는 겁니다. 세 번째, 경찰에게서 노새가 난동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자, 여기 들어간 말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죠? 학습지에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105쪽 가겠습니다. 학습활동 2번입니다.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아보자 했습니다. 자,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에 배경에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아는 것은 1학기 때도 했습니다. 반영론이라고 여러분 배웠는데 그걸 지금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을 한 5가지 찾을 텐데요. 2가지 이미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구동의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죠. 두 번째, 연탄을 떼는 집들이 많았죠. 지금은 연탄은 거의 안 떼죠. 요즘 뭐 산간 지역이나 특수한 곳에서만 연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운이면 집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도 노새를 찾다가 이 시간에다가도 집에 돌아왔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네 글자. 네, 통행금지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통행금지령이 있었죠. 아마 이거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게인데 좀 영업 제한 시간을 만들어 놓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통행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치소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 좀 억압적인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차가 점점 사라지고요.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나왔는데요. 지금의 자동차는 또 아니고요. 3륜차, 바퀴가 3개 달린 3륜차. 이게 이제 배달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 당시에는 물건을 배달할 때 3륜차가 짐을 실어 날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서울 변두리에 무슨 주택이 들어섰죠? 네, 문화주택이 들어섰고요. 맞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동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쭉 보면 알겠지만 1970년대라는 알려주는 힌트들이 이렇게 5가지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는 물건 혹은 사물이기도 하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요. 이제 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변두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풍요롭지 못했죠. 두 번째, 가정에서 연료로 연탄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죠. 세 번째, 사람들이 야간 통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통제했고요. 네 번째, 산업화,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조금씩 소외되는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도시가 확장되고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죠. 자, 앞서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상황까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105쪽 아래 두 번째 질문. 이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오늘날 모습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면 이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작품을 읽은 우리 학습 목표에도 이런 거였죠.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볼까요? 교과서에 나온 부분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서로 사람들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옆집이나 건너집, 우리와 관심 없는 존재입니다. 야,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오늘날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오늘날도 어떤가요? 오늘날에도 경제 수준이나 가치관 차이에 따라서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웃 간에 소통 안 하기도 많이 하죠. 맞죠?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이웃과 간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이웃과 소통과 교류를 안 하는 건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을 아주 차갑게 돼 있죠. 이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지는 듯 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자, 이분 보면 오늘 한번 모습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노새 3륜차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3륜차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노새나 말을 부려 일하는 것을 이제 점점 어렵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현대에도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죠. 지금도 무언가 사라지는 물건, 사라지는 일들, 사라지는 교통수단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 사람이 하는 일도 대부분 점점 자동화되겠죠. 로봇이 나오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당수의 직업이 사라지겠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는 아버지처럼 소외되거나 혹은 배려받지 못한 누군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의 삶의 모습을 예전으로 놓는 게 아니라 지금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니까 예전과 함께 지금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 빈부격차의 문제,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다음 예전과 지금 또 비교해 보니까 뭔가 산업이 발전하고요, 세상이 바뀌면서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도태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을 따진다면 여기 나오는 아버지처럼 뭔가 나는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갔을 때 과연 나를 누가 도와줄까, 이런 고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가겠습니다. 학습활동 3번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노새와 아버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했습니다. 첫 번째, 노새와 아버지의 단문점 찾아 정리해볼까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노새, 연탄때가 묻어 털에 검은 빛을 띠고 있었죠.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거, 무거운 짐을 이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연탄을 나르면서 점점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증가하는 도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죠. 아버지 보겠습니다. 노새랑 좀 비슷한 건데요. 연탄때가 묻어 늘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닌다고 했고요. 노새를 끌고 힘겹게 연탄 배달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맞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변화하는 도시에 살면서 점점 소외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나 노새나 어느 정도는 많이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려갑니다. 노새와 아버지의 닮은 점을 바탕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하겠습니다. 노새나 아버지는 다 어떻다고요? 둘 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노새와 아버지를 다른 대상으로 바꿔 해보자라고 했는데, 예시가 나와있죠? 저는 이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를테면 나는 아버지하고 따라 쓰는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아까 했던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 아버지와 또 한 마리의 노새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이 돼서 우리를 깨우고 출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또 하나의 시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나 더 예를 들어줄게요. 나는 할머니하고 부르며 손수레를 함께 밀어주는 청년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몸집의 2배나 되는 폐지를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온다 할머니에게 나타난 그를 본 순간 지상에 날개 없는 천사가 온 것만 같았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보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진 하나 띄울게요. 자, 이 사진 보고요. 한번 여러분들 창작을 해볼까요? 노새와 아버지 대신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을 바꾸고요. 그 대상에 어울리는 말을 찾다 보면은 아마 그럴듯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자,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해보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각자 잘 창작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07쪽 학습활동 4번입니다. 이 소설의 주요 장면이 담긴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1과 2에 해당하는 장면을 골라서 그 이유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장면에 3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생각하는 주요 장면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데려온 노새를 정성껏 보살폈다. 두 번째 장면, 나는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겉으로 우쭐한 기분을 걸으며 우쭐한 기분을 들었다. 다시요. 걸으며 우쭐한 기분을 느꼈다. 세 번째, 실수어머니는 변화한 시대에 최소한 자동차는 분리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자, 이 세 장만 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담긴 장면 뭐가 있을까요? 자, 볼까요? 내가 아버지와 손잡고 걸으며 우쭐하는 장면, 오늘날에도 변하진 않죠? 기존에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날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손잡고 동물원이나 놀이공원 가면은 굉장히 어릴 때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 생각 쓰는 건데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만약에 노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보살폈다면 오늘날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첫 번째 장면과 어울리는 장면이죠. 어울리는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이 두 개 장면은 뭡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가족에 대한 사랑, 애완동물, 그 다음 반려동물의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나와있죠? 철수가 어머니가 철수가 아니죠. 최소한의 자동차는 굴려한다고 얘기하죠. 맞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요즘은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신적 가치도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맞죠? 물질도 있지만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 뭐 수양 이런 거 훨씬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생각을 또 써봅니다. 이것도 어떤 학생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노세가 운송수단이 발달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겠죠. 맞죠? 이런 기존의 가치를 지닌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 고도 성장의 시기라고 하죠. 물질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고요. 그에 대한 반성을 하긴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반성해 볼 수 있겠죠?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신경을 썼나? 그렇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로 이 학생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더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7쪽까지 학습활동 마쳤습니다. 자, 밑에 이제 개념 정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학습 목표를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세 주말이 수업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읽기 교과서 12쪽입니다. 1회 일단은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읽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문학 수업하러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개학이 학교 오는 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반가운 얼굴로 선생님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안녕히 계세요.